예, 오늘은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이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상세 설명편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오픈, 크로즈, 니드, 라이트를 이제 호출을 하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호출을 하면, 이 안에서는 이제 시스템 오픈, 시스템 니드, 라이트, 이런 시스템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콜로 돼서, 이제 커널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버추얼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고, 예, 가상 파일 시스템입니다. 얘를 통해서 이제 실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각각의 디바이스에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 오픈이 열려서 이제 디바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 각각의 디바이스에 마이 오픈을 해서 디바이스의 그 파일 포인트를 얻어서 그 니드 라이트를 해서 실제 라이트에 이제 레이서의 라이트를 하드웨어 레이서의 라이트를 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레이서 리드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만들면 메이크로 만들면 점 KO로 생긴다고 했죠. 그 이제 자기만의 이제 디바이스 이름으로 이제 .ko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스 모드로 이제 하면 인서트 모듈로 해갖고 커널 쪽에 이제 인서트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자기 드라이버의 모듈 이닛의 이 함수를 부르게 되고요. 아래 모듈 하면 엑시트 부분을 부르죠. 이 이니트 모듈에서 레지스터라는 캐릭터 디바이스라는 이런 이제 API를 부릅니다. 이게 커널에 등록시켜주는 이제 함수입니다. 커널 쪽에 이제 등록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기 디바이스,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등록을 시켜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캐릭터 디바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지만, 이런 형태는 블록 디바이스나 네트워크 디바이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디바이스만 좀 잘해 놓으면은, 좀 캐릭터 디바이스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좀 잘해 놓으면 블록 디바이스나 네트워크 디바이스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플랫폼 디바이스도 뭐 이런 맥락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캐릭터 디바이스를 좀 잘해 놓으면 우습게 보지 않고 잘해 놓으면 이제 더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니트 레이서 캐릭터 디바이스를 하면은 이제 메이저 번호가 있고, 그래서 그 메이저 번호로 해서 이제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디바이스하고 이제 파일 오퍼레이션을 이제 태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쪽에 등록 이름하고 이제 파일 오퍼레이션이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자료 구조를 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커널 쪽에서 연결돼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 디바이스의 드라이버의 구동 원리는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한 거고요. 이거를 인스 모듈 .ko로 하면, 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인스 모듈 해갖고 하면은, 네, 등록이 돼서, 우선은 좀 장치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장치 파일 만들고, 그래서 인스 모듈을 하면은 이제 등록이 돼서, 이 커널 쪽에 등록이 돼서 이거를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장치 파일로 해서 유저 어플리케이션 이 장치 파일로 이 장치 파일로 해갖고 이 실제 장치를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스 모드 해놓으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치 파일 명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sysf로 해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이때 이니트에 만들 때 이제 sys 모듈 sysfs로 add 해갖고 연결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 클래스에 따라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sysf 쪽을 통해서도 이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동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수행할 게 이제
리눅스 커널 쪽에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언더바 ch 드라이버, 레지스터 언더바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 레지스터 언더바 네트워크 드라이버, 이런 식의 이제 API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등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등록이 실제 되는 거고, 커널은 이제 명령어는 인스 모듈이었고 .ko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스 모듈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모듈 형태로 이제 하는 거고, 있고 아예 커널 소스 쪽에 포함시키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커널 소스 쪽에 아예 포함시키는 거 있어요. 그 커널 쪽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좀 컨피그라는 걸로 해서 커널 쪽에 아예 넣어버리는 게 있는데, 이러면은 전체를 다 컴파일 해야지 동작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이게 뭐 하루 커널만 컴파일 시켜도 하루나 하루 반나절 뭐 이런 식으로 오래 걸리니까 좀 힘들죠. 예, 처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힘들다. 그래서 이제 모듈 형태로 그리고 개발 초기에는 이제 이런 모듈 형태로 좀 만들고, 그 개발 종료되면 그때는 이제 컴파일 커널 쪽에 포함시켜서 전체 풀 빌드 할 때 포함이 되게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근데 이게 이러지 않고 그냥 커널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파일 시스템 쪽에 놔둡니다. 어느 영역 쪽에 놔두게 돼서 이제 이게 부팅업 할 때 이제 이니트 예로서 이니트의 이니트 탭 쪽에 이제 이런 쪽에 아니면 시스템 컨트롤 그쪽에 이제 등록을 시켜놔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부팅할 때 얘를 이제 .ko를 인스 모드 하는 거를 이제 해 놓는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디바이스 등록을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등록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런 명령으로 이제 디바이스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장치 파일인데, 이 디바이스 로드라고도 합니다. 네, 디바이스 파일이라고 해도 로드라고도 하고, 이거를 이제 생성을 시켜줘야지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등록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로가 되고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다시피 리눅스는 모든 거를 이제 파일로 관리를 합니다. 모든 자원을 파일로 관리해서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파일로 관리하고 이 장치 파일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이 디바이스 파일은 이제 C 언어의 포인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 이걸 통해서 하니까 포인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저 어플리케이션 직접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리눅스는 이제 버추얼 파일 시스템을 쓰고 이제 버추얼 메모리 쪽을 버추얼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이 커널 하드웨어 쪽을 직접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접근을 이제 컨트롤 해주는 게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해주는 게 이 디바이스 파일이죠. 이 장치 파일이죠. 이걸 통해서 실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랑 이제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디바이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 무언가를 쓰고 싶다면 디바이스에 연결된 디바이스 파일을 쓰면 됩니다. 네, 디바이스 파일 이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다가 쓰면 실제 쓰거나 니드를 하면 실제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니드나 라이트가 이제 불러지게 돼서 오퍼레이션이 하게 돼서 실제 하드웨어 레지스터에 쓰고 리드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디바이스 로드라고도 하고 장치 파일도 하고, 네, 만들 때는 이 MK 로드라는 걸로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치 파일을 캐릭터 형태로 만든 거고요. 여기 C면 캐릭터고 B면은 블록 디바이스죠. B. 예.
하고 이제 메이저 넘버하고 마이너 넘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메이저 넘버는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고, 이 마이너는 같은 종류의 이제 마이너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UART2, UART1, UART2, UART3의 디바이스 장치 파일이 몇 개 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I2C도 I2C 1, 2, 3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메이저 번호지만 이 마이너 번호로 구분을 합니다. 1, 2, 3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파일의 접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은 리눅스는 이제 가상 메모리 기법을 쓰기 때문에 직접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제 하드웨어 쪽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르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유저 어플리케이션 오픈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 커널이 이제 그 오픈을 아까 그 자료 구조를 통해서 이제 파일 오퍼레이션에 이제 펑션 포인트를 찾게 돼서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이제 오픈을 호출하는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커널에서 이제 오픈하게 되면 커널에서 이제 자기가 등록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검색해서 이거 있으면은 이제 해당 포인트 넘겨주는데 이게 없으면은 오류 메시지를 보내주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검색은요.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검색을 하게 되면요. 유저 어플리케이션 오픈이라는 걸 이제 통해서 열면 장치 파일 오픈을 통해서 오픈을 열면 이게 이제 커널이 이제 미리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는 검색하고요. 이게 디바이스가 캐릭터 디바이스인지 블록 디바이스인지 네트워크 그러면 그룹별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 검색이 되었다면 이를 실행시켜 갖고 유저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요청을 되면 디바이스가 이 해당 요청을 받아서 직접 디바이스들을 그러니까 하드웨어 장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실제 하드웨어를 제어를 하죠. 그래서 이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리드라이트에 대한 함수를 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그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라이트를 하면요. 라이트하고 리드를 하면 라이트를 할 경우에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데이터를 이제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를 하면 뭘 라이트를 해야 되는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해주는 API가 copy from 커널 API가 copy from 유저예요. 그러면은 이게 유저 공간의 메모리에서 이게 서로 연결 안 돼 있는데 유저 연결된 유저의 메모리 공간에서 그 커널 영역으로 그 데이터를 이제 카피를 해주는 게 이 커널 API가 copy from user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편 마찬가지로 copy to user라고 해서 커널 공간에 이제 메모리를 유저 어플리케이션 쪽에 전달을 해주는 그 커널 API가 copy to user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copy from user. 그러니까 유저로부터 카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copy to user,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커널 영역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메모리를 복사해 주는 게 copy to user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체는 주어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예요. 그래갖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카피하겠다 유저로부터 이게 이렇게 되고 이 주체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때문에 copy to user 카피하겠다 유저한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주체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는 유저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이걸 받아서 실제 XS 라이트라는 이제 커널 쪽에 이제 가상 파일 시스템에서 라이트라는 펑션에서 실제 이 레지스터에 뭔가를 쓰겠죠. 얻어서 이제 얻어와서 이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디바이스 드라이버 읽기 쓰기 함수의 동작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그 구조를 잘 나타내는 이제 그림인데요. 예, 에코 유저 영역하고 이제 커널 영역이 있는 겁니다. 예, 커널 영역에 이제 드라이버 쪽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커널 영역이라고 했죠. 그래고 이 커널 영역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 파일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장치 파일을 오픈하면 실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오픈 함수가 불려지게 되고, 예, 이 찾을 때 이제 검색 커널이 이제 자기 등록되어 있는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찾을 때 이 마이너 넘버하고 메이저 넘버를 쓰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그 자리 구조에 아까 봤듯이 이 메이저 넘버 보고 메이저와 마이너 넘버 보고 찾고 그 파일 오퍼레이션에 가지고 펑션 포인트를 가지고 오픈 니드 라이트를 가지고 와서 라이트나 니드 함수를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안에 이제 커널 API는 예, 이렇게 할 때는 copy from user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이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원해주는 API가 copy from user입니다. 이 독립된 버추얼 공간을 실제 물리적인 걸로 이제 좀 바꾸는 게 이 copy from user라고 보시면 돼요. 예, from user로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넘겨줄 때는 copy to user를 통해서 이렇게 넘겨서 이쪽에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는 이제 버추얼 메모리 쓰고 실제 피지컬 메모리 쓰고 이런 식의 이제 호출자들이 붙겠죠. 인수들이 붙겠죠. 네. 그렇게 아까 제가 설명한 거를 잘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들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해서 예, 이게 이제 커널 메모리 선도 맨 처음에 첫 번째 이제 copy to user로 할 때 예, 이게 니드죠. 니드 경우입니다. 예, 니드의 경우입니다. 니드의 경우에 이제 copy to user로 이제 보내줄 때 이 첫 번째가 커널 영역에서 이제 유저 영역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네, 이 얘가 이제, 프롬이 이제 커널 메모리의 선도 주소입니다. 커널 메모리의 주소고, 이거는 이제 유저는 이제 유저 메모리 쪽에 넘겨오는 포인터, 예, 유저 쪽에 이제 유저 영역의 메모리 주소입니다. 예. 주소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n 바이트, 태워줘 이제 이 크기 바이트 크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역할은 이제 프롬이 가리키는 커널 주소의 블록 커널 주소리 메모리 쪽에 블록에 이제 사용자 메모리의 이쪽을 n 바이트 마크 카피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써 넣어주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리턴 값은요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면 0을 리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0이 아니면은 이제 복사되지 않은 바이트의 리턴 수만큼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라는 라이트 함수를 보겠는데요. 이 라이트 함수는 copy from user입니다. 예, 유저 영역부터 이제 카피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커널 쪽으로 카피를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from은 이제 이게 사용자 메모리 주소고요. 예, to는 이제 커널 메모리 선도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n 바이트만큼 해서 카피를 해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모듈을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이게 커널 쪽에 디바이스 들면 커널 쪽이기 때문에 이 커널 헤더 쪽이 인클루드가 있어야 돼요. 예. 인클루드 파일들이 커널 헤더에 인클루드 파일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해당되는 리눅스 커널에 쓰시는 리눅스 커널에 이게 그거를 리눅스 헤더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리눅스 헤더를
커널 헤더를 그러니까는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모듈을 빌드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에러가 납니다. 이거를 반드시 해주시고 메이크로 돌려야 돼요.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디바이스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D 메시지입니다. 예, D 메시지로 하는데 이거는 약자는 디바이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대시하고 W 붙이면 하면은 실시간으로 디바이스 메시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USB 같은 거를 이제 그러니까 인벨리드 이 엣지따 SBC 뉴스가 올라온 SBC 쪽에 이제 USB 같은 거 카메라를 연결하거나 다른 USB를 꼽잖아요. 그러면 이제 D 메시지를 보면은 그게 보여요. 이게 인서트가 됐다라는 이렇게 디버그 메시지가 봅니다. 그래서 장치 파일들은 이 D 메시지한테 이제 출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쓸 때 프린터 K라는 거를 쓰면은 출력이 되는 거예요. 프린터 K라고, 그냥 프린트 F랑은 틀립니다. 프린터 K라고 해서 이제 커널 쪽에 쓰는 게 프린터 K인데요. 걔를 썼을 때는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 이제 실시간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디바이스 모듈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니트 모듈하고 크림 모듈 해갖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hero.c로 해갖고, 예, 메이크, 이렇게 컴파일러는 이렇게 메이크로 돌리시면 됩니다. 이 커널 헤더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메이크하고 모듈로 하면은, 이제 빌드가 되는 거예요. 모듈.ko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클린하면 지워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이크 파일의 형태고요. 예, 메이크 파일 형태를 메이크 파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할게요. 지금 20분이 넘어서,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할 거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우선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sudo d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고, 예, 이걸 d메시지를 한번 보는 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버추얼 VNC로 해서 비글본하고 연결해 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도로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예. 이게 올라오는 게 D 메시지예요. 이게 이제 USB 코어나 이런 것들 보이죠? 장치 파일, 거의 다 장치 파일들입니다. 예, USB, 아니면 HDMI, 이제 프린터 K로 이제 쓰셨을 때 여기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요즘 제가 현암이 좀 바빠서 계속 강의가 잡혀 있어서 요번 주도 이 하나만 하고 다음 주도 예, 1편 그러니까 20분 분량의 한 편만 해드리고요. 이제 좀 바쁜 게 끝나면 정상적으로 이제 일주일에 2편 정도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